안녕하세요. 중국을 만든 고전 명문선 논어의 오늘은 헌문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분장 할 것입니다. 먼저요, 그 자로왈 환공 환공이 살공자 귀할세. 자, 자로가 이제 그 묻기를요. 그 환공이 이거는 제나라 환공이죠. 제나라 환공이 살 공자규. 이 공자규는 이제 제나라 황공이 그 형인 공자규와 함께 이제 권력 투쟁을 하잖아요. 권력 투쟁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 형을 이제 죽인 그 사건을 이제 형을 죽이고 즉위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공자규를 이제 죽일 때에 이 공자규를 따르던 이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소울이고 한 사람이 관중이죠. 근데 둘 다 이제 그 공자규를 모시고 이제 그 정치를 했는데 그 여기 있을 때 그 자기 주인이 이제 죽으니까 소홀은 사지라는 말은 그를 위하여 죽다는 뜻입니다. 사지는 그를 위하여 공자규를 위하여 죽다.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니까 자신도 따라서 이제 처형을 당한 거죠. 당한 것이죠. 소홀은 그를 위하여 죽었는데 관중은 죽지 않았다. 이 관중은 이제 그 포숙이 이제 바로 이 공자규를 모셨는데 공자규가 규 아니야 관중은 황공을 모셨죠, 그죠? 관중은 소백 동생인 소백 황공을 모셨는데 황공이 이제 그 이 권력층에서 이기니까 그 반대편에 서 있던 관중을 천거를 했죠. 아까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좀 살려줍시다 해서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달리 말하면 변절을 한 거죠. 주인을 따라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선 불사, 에, 같은 동지인 소홀은 주인을 위해 죽었는데 관중은 죽지 않았다. 변절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컬어 미인호, 아직 인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이 의리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인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것이죠, 자로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환공구합 제우할세. 자, 환공이 그리고 나서 이제 환공이 이제 그 관중의 도움을 받아서 제후들을 규합하고 이제 패자가 되잖아요. 패주가 되는데 폐주가 되는데 이때 이거 제후들을 이 구합이란 말은 제가 주에서 썼습니다만 구합은 글자 그대로 하자면 아홉 차례 회맹하다. 즉 제후들을 아홉 차례나 불러 모았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회맹하는 거죠. 제후들을 아홉 차례나 불러 모았다. 이것을 이제 이 구자를 끌어모을 규로 이렇게 이제 끌어모을 규로 해석하면 끌어모을 규자는 뭐냐면 이제 규합하다. 새끼처럼 한데 묶다 이런 얘기거든요. 새끼처럼 한데 묶다. 그러니까 모든 제후들을 새끼처럼 한데 묶다. 이렇게 그 해석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자는 여기서 이제 구합을 이제 아홉 번 회맹하다. 제후들을 모아서 아홉 번 회맹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회맹을 한 것이 아홉 번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한두 차례 했던 걸로 이제 기록에는 나오는데, 자, 근데 제후들을 아홉 차례 회맹해서 한데 그 모았을 적에 불이병거, 병거로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병거란 말은 뭐냐면은 무력이죠. 무력으로서 하지 않았다. 제후들을 불러 모을 때 하나로 만들 적에 무력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관중의 힘이다. 이것은 관중의 힘이다. 관중이 그 환공을 잘 도왔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병거로 쓰지 않고도 제후들을 한데 모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연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곧 이런 말이죠. 곧 이런 말. 저 이것이 곧 인이다.
이것이 곧 인이다라고 이제 강조해서 이제 두 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 따라서 죽지 않았으니 이것은 인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제 자로가 물으니까 선생님은 아니다. 그 이렇게 제후를 규합할 적에 하나로 규합할 적에 병고를 하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니까 이것이 그 인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그 공자가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실천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실천했었는데 여기서 환공이 제후를 규합할 때 병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알겠는데 얘가 여기서 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자가 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는 뭐냐면 이 구합에 있는 거죠. 구합. 다 9번이나 제후들을 회맹을 시켰다는 얘기죠. 회맹. 이때 회맹은 뭐냐면 그냥 회맹이 그냥 뭐 내가 힘이 있으니까 모든 제후들 다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항상 명분은 뭐였냐면은 그때 힘이 없는 뭐 있으나마나한 천자 주나라 그 주나라 천자를 모시면서 자 주나라 천자가 부르니 다들 일로 모여라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명분은 뭐냐면은 그 질서 천자를 정점으로 해서 그 아래로다가 모든 제후들이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질서, 즉 예를 실천했던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가 패권으로서 제후를 불러 모았지만 어쨌든 형식과 명분은 회맹이라고 하는 천자를 모시고 그 아래에 모이는 회맹이라고 하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단지 싸우지 않고 이렇게 그 하나로 모았다고 해서 그것이 인이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어, 공자의 인을 이해할 적에는 반드시 예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 그냥 뭐 사람이 착하다 뭐 착한 일을 했다 뭐 옳은 일을 했다 그게 이해가 아니라는 그것이 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죠. 자로가 황공이 공자 규를 죽이자 뭐 또는 죽일 때도 되고요. 소홀은 그를 따라 죽었는데 관중은 죽지 않았으니 인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라고 여쭈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환공은 제후들을 끌어모아 하나가 되게 하였는데 무력으로서 하지 않은 것은 이때 무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게 단순히 무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회맹하게 했다는 것이죠. 회맹하게 했다. 천자를 모시고 회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중의 힘이다. 이것이 그의 인이다. 이것이 그의 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음이요. 자, 자왈 고지학자는 위기하고 금지학자는 위인이라 그랬습니다. 저기서 옛날에 배우는 자들 이런 말이죠.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했다. 그치? 옛날에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고, 금지학자는, 오늘날의 학자들은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공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자신의 수양을 먼저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이것을 건너뛰었다는 것을 한탄하는 거죠.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먼저 하고 수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공부를 했는데 요즘의 학자들은 자신을 수양하는 것을 건너뛰고 남을 위한다고 이제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결국 뭐 이제 오늘날에 하는 뭐 대학에서 하는 공부들이라는 게 뭐 연구 공부라는 게 다 뭐 따지고 보면은 남을 위한 공부죠. 근데 남을 위한 공부인데 자신을 위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남을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사람이 먼저 되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람이 먼저 되기 위한 자신을 위한 수양 공부를 먼저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를 하는 공부를 위기지약이라고 남을 위한 공부를 위인지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학문은 다 위인지약이죠. 네. 그러나 하여튼 그 사람이 먼저 되는
인격 수양을 먼저 하는 공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먼저 정초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원양이 이사한데 그래서 자 원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나라 사람인데요. 이 공자의 친구입니다. 이사라 그러는데 이사 이건 오랑캐 그 동방 오랑캐 이자죠. 뭐 요즘은 오랑캐를 많이 쓰고 소수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제 이사란 여기서 이자는요 여기서는 동방 오랑캐들의 쪼그려 앉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자는 기다릴 사자죠. 기다릴 사. 그러니까 공자님이 밖에 지금 출타 중인데 아마 그 원양이 왔다가 공자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정좌하지 않고 오랑캐처럼 쪼그려 앉다. 뭐 좀 오랑캐들이 앉는 게 좀 오랑캐들이 앉는 방법이 뭐 편하든지 하여튼 뭐 좀 뭔가 그 중국에서는 익숙치 않은 그런 에, 앉는 방식이었죠.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저 그 소수 민족의 다른 민족의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걸로 보면은 그 원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요 보수적이지 않고 좀 진취적인 사람이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저 공자를 만나러 가서도 정죄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새로운 방식의 앉는 방법이겠죠.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공자님이 오셨겠죠. 그런데 그 원양이 그렇게 좀 오랑캐 앉는 방식으로 이제 앉아 있는 걸로 보시고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의불손제하고 저 어려서는 뭐 같이 뭐 어렸을 때 자랐으니까 자네는 어려서는 불손제 이 손제라고 하는 것은 요 손제와 같습니다. 겸손하다. 그리고 제는 뭐냐면 공경하다 이런 얘기죠. 윗사람을 잘 섬기는 걸 제라 그럽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윗사람에게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거. 너는 어려서는 윗사람 말 잘 안 듣고 좀 삐딱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이사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옛날부터 좀 빈추적인 사람이니까 좀 보수적인 어떤 전통 같은 것을 좀 무시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이 무술언이라 다 자라서는 무술언 술이란 여기서 무술언은 그 후배들에게 본받으라고 칭찬하여 말해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때 언자는 그에게서 즉 원양이죠. 원양에게서 너에게서는 술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저기 원양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참 이런 게 훌륭하니 자네 너희들은 이 우리 내 친구 원양이를 좀 본받아라라고 이렇게 칭찬해서 말해준 것을 술이라고 해.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뭐 좀 괴팍하게 좀 삐딱하고 그리고 좀 진취적으로 잘한 사람이니까 후배들한테 이런 걸 좀 본받아라고 말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노이 불사 그러고도 노이 늙어서 죽지 않으면 늙어서 이러면서 늙어서 죽지 않으면 아마 지금은 나이가 많이 됐을 테니까 그러고도 너 늙어서도 죽지 않으니 이것을 적이라고 한다. 적이란 말은 뭐냐면 도둑질할 적자거든요. 도둑질할 적. 즉 수명을 도둑질하는 거다. 너 이러고도 늙어서 안 죽으면 너 수명을 도둑질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건 무슨 뭐 친구끼리 무슨 꾸짖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농담 삼아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물론 농담 속에 뼈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서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장은 이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서 구는 때릴 구 기경 종아리를 때렸다. 뭐 이걸 뭐 여러 사람들이 그 보면은 이제 종아리를 때렸다는데 어떻게 친구 종아리를 때립니까? 이것은 뭐 장난 삼아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뭐 종아리를 툭 때렸다. 이쯤 해석을 해야지 이것은 뭐 친구를 때렸다라고 하고 하면 좀 너무 그 좀 과잉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그 이 원영이라는 친구가 매우 좀 진취적인 사람인데 공자가 보기에 좀 마음에는 안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친구니까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는 그저 겸손하지도 않고
삐딱하고 또 자라서는 후배들한테 칭찬해서 본받으라고 말해줄 것도 없고 이러니 너 이놈아 이렇게 해서 늙어 죽지 않으면 그 수명 도둑질하는 일이야 하면서 이제 지팡이로 종아리를 툭 때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자의 굉장히 뭐 인간적인 면도 엿볼 수 있는 그러면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도 있죠. 그 진취적인 사람을 이런 진취적인 사람에 대해서 공자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뭐 이것을 적극적으로 뭐 이런 진취적인 친구를 갖다가 그 반대하거나 뭐 꾸짖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좀 진취적인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주면서 그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이거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그 친근하게 대하는 이런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진취적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다는 것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원양이 쪼그려 앉아서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더니 선생님께서 어려서는 겸손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자라서는 후배들 본받으라고 칭찬해 줄 말이 없으니 이러고도 늙어 죽지 않으면 이게 수명을 도시라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지팡이로 그의 종아리를 툭 치셨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